안녕하십니까. 정신승리 베이스볼의 정승배입니다. 2026년 롯데자이언츠가 야심차게 준비한 외국인 원투펀치 선발은 제레미 비슬리와 엘빈 로드리게스 선수입니다. 롯데는 이 두 선수에게 신규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액인 100만 달러를 꽉꽉 채우면서 확실한 에이스 듀오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프링 캠프에 들려오는 이 두 선수에 대한 소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이 두 선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이 두 선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레미 비슬리 선수입니다. 1995년 11월 22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났으며 191cm의 큰 키와 106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슬리 선수가 투구시 하체를 활용하여 체중을 싣는 메커니즘을 구사하기 때문에 순수 팔스피드에만 의존하는 투수들에 비해서는 부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슬리 선수가 체력이 좋은데 롯데자이언츠가 이동거리도 길고 KBO 리그가 또 여름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의 후라도 선수처럼 이러한 신체적 능력이 이닝 히터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보이는 거죠. 사실 비슬리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제구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비슬리의 양력을 살펴보면 2017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30라운드 전체 895순위로 LA 에인절스에 지명되었는데 이때 계약금은 고작 3,000달러였습니다. 이후 루키 A와 AA, 트리플 A에서 높은 탈삼진 비율을 보여주면서 구위 자체는 확실한 선수였으나 제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타자 친화 리그인 PCL 리그에서는 기복을 보여주는 등 적응력에 문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디백스로 트레이드되어 대망의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으며 2021년 8경기 9.1이닝, 평균 자책점 7.71, WHIP 1.71, 그리고 13개의 삼진을 잡았고요. 2022년 9경기 15이닝, 평균 자책점 4.80, WHIP 1.27, 19개의 삼진을 잡았습니다. 전년 대비해 제구가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몰리는 공에 장타를 많이 허용하면서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죠.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비슬리가 보여준 9이닝당 탈삼진 개수인 K9은 12.54와 11.40으로 9위만큼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비슬리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바로 2023년 NPB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후 한신 타이거스와 계약하면서 첫해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스윙맨 역할을 수행했고, 첫해 성적은 18경기 6번의 선발을 나와서 41이닝 1승 2패, 평균 자책점 2.20, 낯선 환경에서도 2점대 초반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 까다롭게 유명한 고시엔 구장 팬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보여주었으면서 한신의 38년 만에 일본 시리즈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4경기 76.2이닝 8승 3패, 평균 자책점 2.47, 탈삼진 75개를 기록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경기 운영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증명한 시즌이었죠. 특히 150 중반의 직구와 스플리터의 조합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 시즌 2군에서는 평균 자책점 2.21로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1군에서는 8경기 29.1이닝 1승 3패, 평균 자책점 4.60으로 컨디션 난조를 보였습니다. 좋은 투수들이 많은 일본 내에서도 투수 왕국이 된 한신의 두꺼운 선수층이 가로막혀서 전력 외 선수가 되고 말았고, 이를 롯데자이언츠가 캐치하여서 바로 비슬리 선수를 영입한 것이었죠. 비슬리 선수가 던지는 구종을 살펴보면 MLB 시절 비슬리는 직구 58.1%, 슬라이더 26.6%, 스플리터 14.8%를 던지는 3피치 유형이었습니다. 베이스볼 서머트 데이터를 통해 본 비슬리의 직구 평균 구속은 153.5km로 특이점은 상하 무브먼트 IVB가 17.2인치로 리그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슬라이더는 횡적 움직임이 강해서 우타자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스플리터의 구사율은 11%밖에 안 됐지만 훗날 일본 무대에서 비슬리를 성공으로 이끈 핵심 구족에 싹이 보였었죠. 그리고 NPB에서는 포심을 메인으로 커터의 구사율을 높였고, 스플리터와 슬라이드를 활용해 삼진을 유도했습니다. NPB에서 비슬리의 포심 페스티벌 평균 구속은 149.8km로 NPB 투수 중 상위 21%에 해당했고, 포심 헛스윙률은 9.2%로 NPB 투수 361명 중 62번째로 높았습니다. 중요한 건 슬라이더의 무브먼트인데
2022년 비슷한 투구 폼을 보유한 투수들과 비교했을 때 무려 6.5인치나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강남 선수의 인터뷰를 봤을 때 이번에 체감하기로는 슬라이더가 아니라 떨어지는 각도가 워낙 커서 스위퍼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이지만 우타자 상대로는 KBO 내에서 필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타자 상대로 주로 썼던 스플리터입니다. 비슬리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포심 페스티벌과 스플리터 조합을 주로 쓰는데 NPB에서는 높은 직구를 스트라이크로 잘 잡아주지 않았다면서 한국에 와서 ABS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슬리 선수의 스플리터 제구를 보면 데이터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걸 알 수 있고 유강남 선수도 인터뷰를 통해서 비슬리 선수의 스플리터 제구와 떨어지는 각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슬리 선수가 KBO에 와서 스플리터가 NPB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불펜으로 뛰었던 비슬리가 선발 투수로 뛰기 위해 구종 추가의 필요성으로 느껴 탄생한 구종이 바로 커터였습니다. 실제로 커터로 스트라이크 존의 하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NPB에서 쏠쏠한 활약을 했고, 만약 KBO에 와서 류현진 선수나 LG의 엔스 선수의 인하이 커터처럼 ABS 시대에 맞게 스트라이크 존 상단도 공략할 수 있게 된다면 또 한 명의 역수출 신화가 탄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NPB에서 5에서 6일 휴식 후 등판하던 일정과 달리 KBO에서는 4일 휴식 후 등판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하는 위험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NPB에서 온 선발 투수들이 많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가 관리에 신경만 써준다면 충분히 적응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서 가장 뜨겁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선수죠. 바로 엘빈 로드리게스입니다. 손성민 선수는 엘빈 로드리게스의 공이 묵직하고 스위퍼의 각을 칭찬하면서 본인이 받아본 외국인 선수 중에 탑이라고 했고, 정보근 선수도 스트레일리의 공을 많이 받아봐서 눈이 충분히 높아져 있을 텐데도 이번에는 정말 깜짝 놀랐다면서 기대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엘빈 로드리게스는 아주 건장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점 자체도 높은데 로드리게스의 강점이 바로 디셉션입니다. 박준혁 단장이 영입 발표할 때 강점으로 뽑았을 정도인데, 이게 큰 키를 활용해서 긴 익스텐션을 활용해 타자한테 더 가까운 지점에서 공을 뿌리는데 디셉션도 좋으니 체감 구속이 상당히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로드리게스 선수를 구위 만들어놓은 1선발감이다 라고 평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 시즌 엘빈 로드리게스의 구종을 살펴보면 포심 46%, 커브 21%, 커터 17%, 스위퍼 10%, 체인지업 6%, 총 5가지 구종을 구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포심의 평균 구속은 94.4마일, 151.9km로 2025 시즌 로드리게스보다 빠른 포심 평균 구속을 기록한 투수는 코디 폰세와 드류 앤더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0cm에 육박하는 높은 IVB는 마치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의 직구를 던져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해내기 쉽죠. MLB 기록을 살펴보면 통산 52.2이닝, 평균 자책점 9.40, 9이닝당 탈삼진 8.2, 9이닝당 피홈런이 3.59로 높은 삼진율에 비해서 피홈런 개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로드리게스가 하이패스트볼로 삼진을 즐겨 잡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포심 구사율이 높고 높은 존에 몰리는 직구는 MLB 타자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KBO 리그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드리게스의 포심 구위는 KBO에서는 최상위권이고, ABS 도입 이후 KBO 리그 타자들은 하이패스트볼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는 강점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드리게스의 직구 구위가 잘 통했던 NPB에서는 2024 시즌 32경기 45이닝, 평균 자책점 1.80, K9 8.80, 9이닝당 피홈런이 0.2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죠. 강력한 포심 구위와 좋은 스위퍼를 보유한 반면에 아쉬운 점은 바로 좌타자 상대법입니다. 커브의 제구가 불안하고 로드리게스의 체인지업은 활용도가 다소 낮습니다. KBO에는 좋은 좌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로드리게스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5년간 100이닝 이상 투구한 연도는 2022년도 뿐이었고 2024년 이후에는 주로 불펜으로만 등판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역대급 구위를 가진 선수인 것만은 맞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 때부터 선발 준비를 잘 하기만 한다면 롯데 투수들을 보면 머리가 아프다는 이강철 감독의 말처럼 롯데는 강력한 외국인 원투펀치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작년에 폰세 와이스처럼 리그를 호령하는 외국인 듀오를 볼 수도 있죠. 물론 외국인은 까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시범 경기 때 아무리 잘해도 시즌을 개막하고 나서 무너지는 선수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선수 모두 NPB에서 충분히 검증된 자원이고 구위 자체는 우리 눈으로 봐도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두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신승리 베이스볼의 정승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